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이민용입니다. 오늘은 K5, 모든 K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YF 소나타, 그 전에 NF, 트랜스폼, 소나타 브릴리언트 이런 차들은 배제를 하고 LF부터 이렇게 3개를 봤어요. LF 소나타, 그 다음에 소나타 뉴라이즈, 그 다음에 DM8 이렇게 봤고, 소나타는 이제 단종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모델들이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고, 왜냐면은 신차로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중고차는 그만큼 가격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좀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K5는 SX, MX부터가 좀 장기적으로 타기에는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 좀 욕먹기에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리비로 따지면은 불특정한 게 0원에서 한 50만원 사이에 소모품 빼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성격에 따라서 중고니까 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10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께서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또 있고, 중고라고 하더라도 상품이라고 기대치를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타이어 2개조차 교체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언짢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X, MX도 타이어를 모두 다 안 갈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2개 정도는 갈아야 될 가능성은 있는데, 4개를 갈아야 될 때는 조금 이제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차를, 타이어, 휠이 더 좋은 차를, 상품성이 더 좋은 차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나타 DM8 다음 모델이 있긴 있습니다. 앞에 그릴만 좀 달라져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다음 모델은 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좀 아반떼 AD CN7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K5는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더 나오지 않을까. 3세대 해갖고, 소나타를 단종시키는 이유가 이제 중간 포지션이라서 좀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2.0이라는 개념이 약간 선택의 여지가 상향 평준화가 됐다. 대형 IG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면 중간 포지션에 조금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K7이라든가 조금 개량을 해갖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그건 제 생각이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여하튼 K5, SX, MX 이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개등이 있는 게 MX고 없는 게 SX인데, 개인적인 느낌적으로 보면은 SX가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보시다시피 뒤에는 똑같다, 실내도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운 시트가 있는 게 있고 검정 시트가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거는 HID LED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2개가 출시된 시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인기가 좀 있습니다. 더뉴 K5 2세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출시가 되었고, SX, MX는 15년 7월 15일부터 출시가 되었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19년 12월부터 20년 형으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슬슬 페이스 리프트, 얼굴만 살짝 이제 겉모습이 살짝 바뀌고 실내 상품성이 조금 개선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니면은 기본 옵션들이 좀 더,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등급도 뭘 넣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릴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보통 개선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텐데, 보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시작가가 SX 같은 경우에는 790부터 깎고 뭐하면 이제 750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싼 게 유사고 포함해서는 790부터 있었다라는 거고요. 제일 비싼 거는 1920까지 SX는 받고, MX 같은 경우에는 역시 790부터 제일 싼 거 유사고 포함해서 있었고, 가장 비싼 거는 1830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가를 제가 노란색으로 가운데 표시를 했는데, 이 빨간색 바탕을 갖고 있는 차는 이 사이로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너무 욕먹을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수리비도 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이 사이로는 제 개인적인 판매 성향으로 봤을 때는 좀 소개를 아예 안 해드리는 쪽으로 좀 하고 싶다라는 거고, 하고 싶다지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은 괜찮아요. 엔진 미션 괜찮고 다 필요 없고 옵션 상관없고 색깔 상관없고 그냥 옵션이 뭐 다 필요 없다, 열선도 없어도 된다 라고 한다면은 좀 이 안에도 열심히 보면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다지 제 판매 성향과는 좀 맞지 않은 금액대고, 그러면은 1000만원에 K5, SX나 MX를 이제 보겠다, 한번 골라달라 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이, 이게 가운데 금액이거든요. 1000에서 1400 사이로 K5, MX를 본다 하면은 1000으로 갈수록 어렵지 않나.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차가, 보통은 흰색 아니면 검정색, 검정색은 싫다, 내지는 뭐 쥐색깔, 내지는 은색도 상관없는데 검정색만 피했으면 좋겠다, 뭐 다양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흰색은 호불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이 좀 있습니다. 간혹
간혹 한 10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흰색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었습니다. 상담을 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건 신기한 거고 100분 중에 한 두세 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굉장한 조금 낮은 확률이었고 대부분 흰 색깔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색깔 웬만하면 안 넣고 흰색으로 기준을 삼은 거는 인기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사이로 보셔도 이유만 합당하다면 뭐 키로수 5만 키로 이하의 무사고의 뭐 노블레스라든가 등급이 좀 높은 게다가 또 썬루프가 없건 있건 거의 있을 가능성이 좀 이 가격 사이로는 1375에서 1750 사이로는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 한글로 클린카즈. 영어로 com 들어가시면은요 딜러들 보는 전산 카메이저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오늘이 21일이거든요 18일 정도부터 갑자기 카메이저가 수도권 전체 다운이 돼갖고 좀 대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긴 있었었는데 웬만큼 복구가 됐는데 제 사이트는 아직 업데이트를 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제 아이디로 해갖고 로그인 하려고 하면은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항상 하는데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매물 15일 전에 업데이트 했던 매물 위주로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문의를 주신다면은 제가 캡처를 해서라도 이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영상 밑에 보시면은 아마 매물이 기존 매물일지는 모르겠는데 업데이트를 제가 해놓을 겁니다. 이 영상 밑에 댓글창을 보시게 되시면은 SX, MX, 뭐 더뉴 K5 2세대, K5 3세대 갖고 완전 추천이라기보다는 실물을 보긴 봐야 돼요. 근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분들께 견본으로 샘플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막상 그 매물을 봤는데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탁송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거든요.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실물을 보고 물론 그 전에 전화를 통해서 그 차를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나쁘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다 말씀드리고 고객님이 오케이를 하시건 아니면 제가 제 선에서 고객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거를 받아보시면은 분명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걸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1년에 큰 문제가 있을 확률은 150대에서 180대 정도 1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틀에 한 대 꼴인데 그 중에 진짜 제가 봐도 이건 문제 생겼는데 라고 할 만한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외에는 그 이상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맡겨주시면은 애시당초 협의를 좀 통해서 좋은 매물을 골라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겨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제가 큰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하나지 않을까. 등록증을 조금 혼자 일하다 보니까 등록증 찾고 우체국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직까지도 개선이 조금 덜 되고 있는 점. 하지만 등록증 사진은 먼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 그 다음에 만족하실 만한 차 초만족이라기보다는 중고차니까 새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실 수 있는 차는 골라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추천하는 이 금액 파란색까지 가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LF 소나타 얼마 정도예요? 하면은 1300 전후요. 뭐 내지는 소나타 뉴라이즈는 얼마 정도 하죠? 그러면 괜찮은 차는 1750인데 1400, 1500선에도 좀 눈높이를 낮추신다면은 있긴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맞지 않습니까? 1300선에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 때는 1400선부터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1300으로 보시면은 저도 골라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클린카즈.com에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안 당하시는 분들은 SK 엔카라든가 아니면 KB 차차차라든가 제 사이트인 클린카즈.com이라든가 비교 분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시더라도 조금 이제 눈탱이는 안 당하실 가능성이 점점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작정하고 남기려고 하는 딜러한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 설정, 딜러 전산에는 환경 설정 0이라는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딜러 전산 환경 설정에 요거 밑에 뭐 두 개 체크되어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기본값에 빵원인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신 분은 예를 들어서 인천에 5군데를 갔었는데 심지어는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고 부평구 저쪽에 일심 매매단지 하는 유튜브 업체도 있고 그리고 또 인천 뭐 아무튼 매매단지를 얘기하면은 또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만 분쟁의 여지가 있으면 좀 피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업체 5군데 중에 4군데를 갔는데 4군데가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했더니 다 50만원씩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창원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셨었는데 거기는 이제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후기랑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는 업체인데 뭐 한 달에 60대 뭐 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200만원 올라가 있었다. 100만원이었나? 200만원이었나? 200만원 올린데 확실한 데는 부천의 업체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빵으로 영인 상태로
보셨다고 하더라도 기본값의 빵원으로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이 다른 딜러가 요 매물 다른 딜러가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1,4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화를 미리 하는 거예요. 사장님 요거 금액 50만 원만 좀 올려놔 주시면 안 돼요?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차가 내용이 웬만하면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웬만하면 팔겠다. 깨끗할 것 같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안전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랑 뭐 예를 들어서 2대 웬만하면 같은 지역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50만 원씩 올려달라고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갖고 웬만하면은 들어줄 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환경 설정이 0이라고 하더라도 전산 2 한 대 내지는 2대만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원 올렸던 업체를 그때 아반떼 AD였었는데 재작년 말에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만 원 비싸게 팔려다가 그 손님이 제 사이트에서 봤던 매물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 매물을 봤는데 제 사이트에서는 1250이었던 아반떼 AD가 거기선 145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 몰래 화장실 간다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주신 건지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이 금액인데 진짜 그 금액 맞냐? 1250이냐? 해갖고 오셔갖고 제가 금액도 내고 해갖고 1200 초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 분이 간혹 유튜브를 아직도 조금 이제 봐주시는 것 같긴 한데요. 댓글을 좀 남겨주신 지는 한 6개월 되긴 했는데 아주 간간히 보시지 않나. 저한테 구매도 하셨고 했으니까 아직도 군무 하나 궁금하시긴 하셨나 봅니다. 여하튼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셔서는 안 되고 KB 차차차라든가 SK 엔카라든가 K카라든가 좀 어느 정도는 한 차종으로 그래서 좁혀야 되는 이유가 시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종을 보게 되면은 헷갈려지고 요런 이제 200만 원 올리는 등 뭐 150만 원을 올리는 등 보통은 50만 원 올리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뽀록 나기 쉬운 게 100만 원 이상 이제 차이가 나면은 뽀록이 나기가 쉬운데 50만 원 정도는 좀 아리송하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이거 봤던 차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야 되고 이 금액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딜러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좀 좁히다 보면은 이상하다라는 거를 좀 감지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 취약하신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젊은 사람 1명 내지는 2명 뭐 슬리퍼라든가 약간 추리닝 스타일에 내지는 좀 말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옷 스타일이 말끔한 허위 딜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 매물에 당하시는 분들이 점점 인터넷 검색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좀 많이 목격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도 허위 매물 당할 뻔했다 라고 하신 분이 상담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분과 이제 얘기도 해봤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견본 매물을 한번 보고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차가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닌데 금액만 봐도 딜러들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78,000km에 이 가격이 합당한지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소비자분이라고 한다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딜러라면은 이 금액이면은 무조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렌트 이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은 사진을 먼저 보실 겁니다. 휠 대충 어떻게 되는지. 휠 사진은 한 장만 나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짝이 다 긁혀 있는지 아니면 두 짝만 긁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딱 봐도 여기 끝에 보면은 좀 많이 달아져 보이죠? 이것 때문에 못 산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쓸데없이 1450, 1470 이렇게 이 타이어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차라리 1470, 1490 이런 차도 타이어가 완전히 A급 새 거는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후보군에 일단 넣어보는 거고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딜러라고 한다면 사진보다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는 종합 검사 날짜입니다. 정기 검사 날짜. 요거는 지나 있어도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차량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거 매연 뭐 7ppm에 몇 프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능장에서 이거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그리고 튜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음으로 체크가 되면 보통 점검자 의견란을 바로 봅니다. 어떤 게 체크가 되는지. 근데 여기 튜닝에는 없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력에 있다. 렌트 이력이 있었다. 1인 신차 장기 렌트일지 아니면 진짜 렌터카 업체일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알아내려면은 깊게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차라리 그렇게 깊게 들어갈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그냥 렌트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78,000km의 렌트카가 넘어올까? 넘어올 수도 있죠. 안 넘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제 경험상 렌트 이력이 있는 10만 km 아래에 이런 78,800km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경험상 유출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중고차는 확률을 점점 조금씩 좁혀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금액을 너무 낮지 않게 설정하는 것도 확률을 좋게 가는 이제 지름길이긴 한데 쓸데없이 뭐 10만
1000km가 넘는데 금액 1400 넘게 주고 사고 이거는 좀 렌트 이력이 있고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좀 합당한 조건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100% 믿을 수는 없는데 한 80%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엔진룸 사진을 보면은 이런데 볼트가 있거든요. 교환이 돼 있으면은 이게 까져 있거나 여기 위에 성능 점검 이전 비용 좀 한 이 정도 은색깔 스티커가 있어서 뭐라고 조금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그게 없으면 무조건 여기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스티커가 있어야 돼요. 여기든 어디든 본넷 안쪽 뚜껑에 스티커가 한 요만한 크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트 뭐 사이사이마다 보는 게 국산차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런 하우스 부분에 딱딱한 실리콘이 타공 스팟 이게 한 요 정도 크기? 한 요 정도 크기로 동그랗게 타공 스팟이 균일하게 있고, 왼쪽 휠하우스랑 오른쪽 휠하우스랑 균일하게 타공 스팟과 이제 실리콘이 발라져 있어야 되고, 이 이음새 부분에도 실리콘이 보통 있는데 치약처럼 이렇게 욕조 보면은 아니면은 이제 변기 밑에 보면은 실리콘이 이렇게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물렁물렁한 거고, 요거는 완전 쇠 같은 느낌의 딱딱한 실리콘이고 해서 이런데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부식이 이상하게 여기가 진행이 됐다.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약간 노르스름하게 뭔가 지저분하고 약간 끊어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손톱으로 눌렀을 때 안쪽에서 연한 느낌으로 연성 재질로 좀 톡톡 안에서 기포가 터진다라든가, 그러면은 이쪽은 교환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끝에 부분이 보통 인사이드 패널 미세 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여기 쇠 철판이 끊어지는 부분에 이제 도장 흰색이, 이거는 흰색이니까 흰색이고,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면 이 안쪽도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가 또 약간 어딘가 돌멩이로 딱 찍은 1년 전에 돌멩이로 찍은 듯한 느낌이 좀 있는 부식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인사이드 패널 미세 판금으로 여기 앞에가 또 이제 이만큼 이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또 유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요 뼈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공 스팟이 무조건 이제 두 개가 뽕뽕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자국이 있거나 하면은 또 이쪽 사이드 멤버라든가, 이쪽 사이드 멤버가 뼈대거든요. 엔진룸 뼈대인데 이쪽이라든가 좀 있으면은 앞쪽에 좀 먹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은 좀 지켜줍니다. 성능 점검장에서 그것도 못 본다라고 한다면은 성능장이 진짜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문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제 핀 거다 라고 하면은 체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특성상에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사진을 보면은 대충 이런 데가 균일하지 않고 갑자기 여기가 더 하얘요. 이것도 흰색인데 더 하얗다. 요만큼만 번져 있다 라고 하면은 좀 싼 마이로 매매단지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먹었어 갖고 사이드실 패널이라든가 스탬프라고도 하는 이 부분이 먹었어 갖고 수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뒷 범퍼 검정색 테두리 이제 후방 감지 센서, 이게 검정색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하얀색이다. 후방감지 센서가 있는 건가 막 이렇게 볼 정도로 잘 모르겠다면은 뒷 범퍼 또 수리가 들어간 겁니다. 보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는 좀 믿을만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미세 누유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될 부분이 체크가 없음으로 돼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이사이 이 뒤에 볼트가 은색깔 볼트 이 뒤에 있습니다. 보통 한 이쯤 튀어나오고 약간 삼각형 같은 느낌의 한 이쯤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끄트머리에 이 벨트 있지 않습니까? 벨트 끄트머리에 맨 밑에 뒤쪽 한 이쯤 투시도로 봤을 때 한 이쯤인가? 좀 이제 거기가 좀 젖어 있으면은 좀 오일팬에 누유가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부 밑으로 이제 여기 틈이 좀 좁긴 하지만 여기 속으로 봐갖고 누유가 밑에까지 젖어 있으면은 이미 위에서부터 진행이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 보이고 웜기어 보이고 로우암도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좀 보기 힘든 부분이 프론트 케이스라고 해서 앞쪽 하우징 그쪽이 좀 젖어 있는 거를 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HG 그랜저 내지는 이제 모하비 베라크루즈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차 종에 따라서 좀 잘 봐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HG 그랜저 뭐 이런 거 좀 뭐 에쿠스 신형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70% 80%만 믿고 일단 실물을 봐야죠. 그래서 한 대만 골라서는 안 되고 한 두 대, 적어도 두 대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차 피해 32만 1,000원짜리 1회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뭐 범퍼라든가 뭐 휀다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교체 아니면은 W 판금입니다. 얘 보시면 그림에 보면은 X는 교환이고요. W는 살린 거예요. 그 부위를 판금이나 용접, 도색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39,490원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게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하거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들어온 날짜예요. 이게 5월
5월 6일날 들어왔으니까 이게 한 3개월이 넘었다. 뭐 1월, 2월에 들어온 차인데 이게 날짜가 갱신이 안 됐다, 안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안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 내용이 안 좋다라든가 아니면 비싸다라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세 가지예요. 차가 외부에 있었는데 관리를 하나도 안 해갖고 방전도 돼 있고 먼지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먼지 있고 방전됐을 뿐인데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손님한테 어필하기는 좀 어렵죠. 먼지도 엄청 수북하게 쌓여있고 방전돼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구매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런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부터가 좀 비쌌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싸게 매입해갖고 더 내릴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가 현실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금액을 못 내리고 계속 있었던 차라든가 아니면은 이건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안 팔린 이유가 있던 거, 그쵸? 네, 안 팔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긁혔다라든가 타이어가 엄청 닳아져 있다라든가 엔진이 떨린다라든가 미션이 너무 튄다라든가 아니면 시트가 찢어져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담배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게 너무 심하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버튼 작동이 안 된다라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상 알아냈는데 많은 딜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이제 개인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게 2월 초라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월 초는 가급적이면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고르고 들어온 날짜 순으로 해서 좀 그렇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제 사이트는 이 성능 기록부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옵션 정보란은 아예 보지 마십시오. 여기 뭐 이렇게 열심히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이것만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거 ABS 브레이크 잠김 장치 뭐 이런 게 없겠습니까? 있는데 조금 애매한 거는 체크 안 하는 게 일반적인 딜러들의 대부분의 좀 이제 문화라는 부분이고 이건 딜러를 상대로 옵션을 체크하는 거지 소비자분을 상대로 옵션 체크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딜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 영상 업로드 날짜 바로 즉시 밑에 추천 매물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고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이 댓글란에 봐주시면은 좀 추천 매물도 넣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고 전체적인 시세를 안내를 해드려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에서 1300 사이로 1000초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원래는 900에서 1200 사이로 괜찮은 차가 많이 형성이 돼야 할 시기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차 출고가 이제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 1년 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시세가 고정되거나 올랐어요. 한 100 정도에서 200 정도 이런 인기차 같은 이거 다 인기차거든요. 그래서 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1300 정도 왔다 갔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고르시다 보면요 흰색에다가 썬루프 있고 통풍까지 넣고 하물며 직구방까지 있는 거 보시려고 하시면요 1400, 1500 되고 거기다 키로수까지 맞추려면은 뭐 1600, 1700이 될 수 있어요. LF 소나타가 1900만원까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차가 너무 과다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또 뭐냐면은 딜러분들이 물론 이제 키로수 짧은 차가 하자 잡힐 확률이 좀 적고 상품성도 좋고 그 다음에 판매되는 속도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약간 높게 걸더라도 이 차가 뭐 시트 주름도 없고 엄청 깨끗하고 엔진도 너무 조용하고 미션도 안 튀고 이건 내가 타고 싶을 정도로 괜찮다라고 하는 차는 보통은 약간 비싸게 놔둬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딜러도 사진만 보고 와우 이런 와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개해드리면 무조건 하자 잡힐 일은 없겠다. 이런 차가 아주 간혹 있는데 그런 차는 여기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거의 뭐 1600 전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뉴라이즈 보이고요. 아니면 K5 2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1500이면은 K5 2세대를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적정선 안에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고르시다 보면은 이 안에 들어오실 거고 더 뉴 K5 2세대는 2000 밑으로는 웬만해서는 고르기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K5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000초 이렇게 돼야지 좀 괜찮은 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지만 2300의 차도 키로수 뭐 10만 킬로에 뭐 상태 조금 애매해도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만 안 나오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옵션이 아예 없어도 된다. 그냥 K5 3세대면 된다. 색깔은 흰색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썬루프는 없어도 된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휠 디자인이 조금 이제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렌트 이력 있어도 팀장님 믿고 한번 사보려고 하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2500 전후로 고르시려고 하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 된다고 할까 라는 보통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상품성이 많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제가 거의 못 고르겠다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지 않을까 라는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LPG 휘발유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LPG가 대수는 한 10분의 1 정도 내지는 5분의 1 정도로 좀 적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적으면 적을수록 또 팔기가 어려워지는데 더군다나 비싸고 더군다나 옵션이 LPG는 덜해요. 뭐 예를 들어서 통풍 시트가 있거나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고를만한 차가 없고 LPG가 웬만하면은 키로수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려고 타시는 분들보다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키로수가 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금액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느낌상 150에서 200 정도 더 비싼 느낌일 수도 있고 좀 골라드리기 좀 애매해서 휘발유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다가 또 LPG가 받는 대로 원활하게 안 나가는, 치고 나가는 게 좀 부족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휘발유 보셨으면 좋겠다, LPG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입니다. 디젤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뉴스에서 하도 뭐 전기차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고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휘발유 차고 다음 차는 뭐 전기차 보시겠다라고 하는데 다음 차가 전기차가 될 수도 있는 게 전기차가 지금 너무 비싸요. 전기차가 싸지려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기술이 조금 약간 지금이 1세대라고 한다면은 이 기술이 지금 450km 정도 달릴 수 있는 이 기술이 아마 약간의 우리가 이제 2G에서 3G 넘어가고 3G에서 4G 넘어가듯이 약간의 좀 접목되는 지금 이 기술이 약간 후져 보이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LF 소나타가 새 차였을 때는 이 다음 차가 나올 거를 예상을 못했고 이 당시에는 이게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술의 진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4, 5천 하는 게 뭐 2, 3, 한 3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은 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떨어지겠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 차가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5년 정도 타고 좀 바꾸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 알 수 없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로또 맞히는 것보다는 이제 쉽겠지만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딜러 무조건 믿지 마셔라 말씀드렸고,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하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 여러 차종으로 막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드님한테 차를 사주실 때 아니면 따님한테 차를 사주실 때 아드님 따님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모님 차 사주실 때 모닝 아니면은 미니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니는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핸들이 너무 무겁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머플러에서 하얀 연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입차라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습니다. 수입차 중에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은 기술적으로는 일본차가 좀 좋다라는 생각인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문화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거는 조금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거는 진짜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무조건 일본차가 100% 좋은 건 아니고 일본차도 고장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나긴 납니다. 그래도 장고장이 좀 진짜 덜한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여하튼 수입차도 이제 안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 가격대면은 뭐 볼 수 있는 게 뭐 어코드도 있고 BMW로 보면은 2000m로는 조금 비추긴 한데 그래도 보시려고 하면은 200에서 500 정도 수리비가 들어갈 거는 예상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SUV도 뭐 있긴 한데 SUV는 수입차들이 웬만하면 다 비싸고 뭐 폭스바겐의 UCC라든가 뭐 그다음에 SUV로 보면은 티구안이라든가 여하튼 여러 가지 볼 수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일단 한 가지 차종으로 좁히는 게 좋은데 수입차보다는 국산차가 수리비가 좀 덜하고 고치기 용이하다라는 게 또 장점이겠죠. 유지하기가. 그래서 좀 불특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빵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국산차. 그다음에 약간 모험심이 좀 있어서 나는 좀 유니크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수입차 대신에 너무 딱 맞춰갖고 수입차 사셨다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수리비가 나오거나 1년에 갑자기 뭐 국산차 기준 뭐 소모품 빼고 50에서 100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에서 500 방어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산차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추천 매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빨리 할 텐데 지금 딜러 전산 복구된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밤을 새서라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조만간 수수료 없는 중고차도 보니까 괜찮은 차가 좀 여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시간도 가질 테니 좀 지켜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